목돈 한 1억 정도로 부동산 투자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 어떤 부동산을 지켜보면 좋을지 약간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노하우를 말씀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품보다는 저는 아파트를 많이 권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1억 그 언저리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서울 외곽 쪽에 보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아파트들이 원래 한 5, 6억까지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이제 3억대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중도금 무이자 융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금 지급 조건도 잘 되어 있고요.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전세 맞추기도 힘들고요. 그 다음에 입주하게 되면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하면서 또 가격이 또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3억대라 그러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제 아파트를 짓고자 할 경우에도 거의 원가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그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가 수준에 와 있는 아파트라고 보신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1억대 수준에서 물론 뭐 전세를 낀다든지 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가 이제 나는 뭐 2년이나 4년 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전세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지역의 이제 전세가율이라든지 전세 상황 뭐 이런 것들까지 함께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많이 반등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그 외곽적 근처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직도 약간 좀 낮은 수준? 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렇죠. 선호하시는 건 맞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가 소년생들이 사기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이제 우리가 갈아타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갈아타셔가지고 서울로 들어오고 또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으로 오시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자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없죠. 예, 그래서 조금 눈을 낮추시고 외곽에 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계속 갈아타시기 하는 뭐 저희 같은 베이비 부모들도 예전에 일기 신도시 사서 계속 이제 갈아타서 나중에 서울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내 집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장기적으로 갈아타기 방법을 쓰시면서 맞습니다. 차근차근 자산을 좀 불려가 나가는 그렇죠.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 출연 때 말씀해 주신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준비 방법 이게 좀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노후에 최소한 월 한 40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예, 대부분 분들이 이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권해주시는 부분이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권하는데요. 이를테면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걸 하는데요. 사실은 노후에 이제 그런 걸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실의 위험이 있거든요. 뭐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주죠.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공실인 상가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한번 공실이 나면 계속 공실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노후에 이제 투자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그런데 뭐 여기 이렇게 저희 우대방에서 거래하는 아파트들 보면 강서의 이제 마곡 엠빌리 5단지 같은 경우도 월세가 이제 보증금이 3억 5천에 한 18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아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늘었냐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대부분 전세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월세로 많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이제 좀 조그만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한 200만 원 가까이 받는 아파트가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파트 상품을 이제 고르시면 시세 차익도 나고 이제 운영 수익이라고 그러죠. 월세도 잘 나오는 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 좀 적은 규모의 아파트를 하셔가지고 이제 월세로 돌린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뭐 200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더 하셔가지고 더 확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자산의 포지셔닝을 좀 구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0 정도 월세라고 한다면은 서울에 있는 한 얼마짜리 아파트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 10억 내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가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저런 한남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보통 그렇게 나오고요. 근데 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한 15억대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이게 순수 월세의 경우에는 뭐 사실은 우리가 한 300, 400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보증금이 적으면서 월세가 많은 경우보다는 그 보증금이 좀 있으면서 월세가 좀 적절한 수준이 많습니다. 그걸 반전세 같은 느낌. 예, 맞습니다. 반전세라든지 보증부 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도 뭐 3억 5천이나 4억에 뭐 200,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수준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뭐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12일에 새해를 준비하는 부동산 특강이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예, 뭐 일단 제목은 2024년 뭐 부동산 주택 시장이 궁금하다. 뭐 이렇게 저희가 제목은 정했는데요. 부제로 이제 투자 현장에서 만나보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개 지점이 있고 제가 가맹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도 한 2군데 정도의 가맹점을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임장도 가고 그 거래 상황 같은 것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있고 주택이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마 실시간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사실은 뭐 다양합니다. 우리가 청약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존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요.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도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 상황에 맞는 거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나는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나는 뭐 한 3년이나 5년 있다가 들어가도 괜찮다. 이러면 이제 청약을 적극 권해드리는 것이 좋고요. 나는 뭐 10년 내로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알짜들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제 어떻게 매입하는 방법별로 해서 장단점 같은 것들을 좀 아시는 것이 그래도 이렇게 내 집 마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정도 뭐 돈이 있는 30대 무주택자라고 한다면 실거주 지역 뭐 찾아본다고 한다면 어떤 지역들을 좀 둘러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질문이 참 의미가 없는 게 직장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죠. 강남 직장인데 파주에 1억짜리 집을 소개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권 내, 제가 말하는 대서울의 길 또는 부산에서의 광역권 내.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이거 전국이 다 보시는 거니까. 네네네. 양산시의 웅상이라든지 요즘 뜨고 있기도 하고 그렇고 최근에 김해 남부 지역도 그렇고 부전 마산 복선전철 만들어지면서 창원과의 관계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 그런 데들 부산 쪽에 직장이 있다면은 창원까지 눈돌려서 보시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핸디캡은 있지만 그걸 감안하고 거주할 만한 곳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부산에서도 북쪽에 사는 분들은 웅상을 보는 거고 서쪽에 직장에 있는 분들은 김해나 창원을 보는 거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동북 쪽에 사시면은 저 가장 눈에 띄는 데는 남양주였습니다. 남양주는 땅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동남쪽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하남은 이제 부촌이 됐고 교산 신도시도 좀 개발 많이 되고 있고요. 광주가 좀 난개발 상태인데 옛날 용인의 전철을 이어서 광주가 난개발입니다만 그런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데가 있더라고요. 상당한 심각한 난개발을 피해서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곳들이 있으니까 들여다보시기 바라고 성남 분당이나 판교 쪽에 직장 있는 분들은 요즘에 이천까지도 눈 돌리시고 그리고 서남 쪽에 서울 서남부 직장 있는 분들은 저는 시흥 중부라든지 남부 지역 또 가지고 눈 돌리는 상태 좋을 것 같고 인천 일부 지역도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GTX하고 송도발 KTX 문제가 이제 그쪽에 핵심 이슈죠. 그런 게 있고 서북 쪽은 역시 저 파주를 좋아하다 보니까 땅 자체가 좀 제일 좋아하는 형의 땅입니다. 큰 산이 없고 널찍널찍하면서 물도 많고 파주에서 내가 얼마나 자주 출퇴근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매일 출퇴근한다 그러면은 저 운정역 근처 살아야죠. GTX 운정역 근처에. 근데 내가 그렇게 매일 안 해도 된다. 그런 경우는 좀 선택지가 넓어져요. 운정시도지 벗어나서 늘 이거 강조하는 거니까 보여드려도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데는 헤이리 예술마을이라고 있고 통일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참 단지는 작아요. 아무래도 좀 적경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답사했던 전국의 땅 중에서는 손에 꼽을 만큼 느낌이 좋은 곳이었어요. 이런 데도 좋고 또는 예를 들어서 정말 약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귀포에 혁신도시 있잖아요. 내가 서귀포 혁신도시 산다. 근데 내가 서울 사람이고 경기도 사람인데 여기를 끌려와가지고 내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보면 다 여기 아파트만 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기 이제 스타디움이 있고 무슨 시청이 있고 네. 이쪽에 서귀포 혁신도시 뭐뭐 이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최근에 답사를 하고 왔는데 좀 동쪽으로 가다 보면 구도심 지나고 예를 들어 여기는 남원 취락구조라든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흥 취락구조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 하면서 취락구조 정리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마을 구조를 바꾸고 길 놓고 상하수도 놓고 그냥 여러분이 농촌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데가 기본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깔려 있어요. 특히 제주도에 이런 게 많아요. 이 서귀포 남쪽으로 해서. 이런 데를 다녀왔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따끈따끈한 정보라. 네. 제주 사람도 모르는 성산 일출봉은 아시죠? 그거 가봤죠, 거기. 네. 가보셨죠? 네, 근데 네, 거기도 취락구조라는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대단히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발이 안 돼가지고 일출봉 말고는 그래서 거기에 공항을 만들려는 거죠. 제2공항. 어떻게든지 그 개발 촉진을 해보려고. 거기까지 서귀포시죠. 가보면 일출봉은 일반적으로 이런 느낌이죠. 앞에 있습니다만 네. 제가 사진 찍은 바로 뒤가 성산리 취락구조 마을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집들이 쭉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있을 것 같은. 근데 이게 70년대 집들이에요. 거의 제주도는 원래 이랬던 게 아니라 70년대 때 재정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경관이 제주도의 원풍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쪽이 워낙 풍경이 좋다 보니까 길도 잘 닦여 있죠. 차 2대는 다닐 수 있는. 모든 지역이 이렇지 않잖아요. 다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 기본적으로 인프라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런 데는 카페가 돼 있더라고요. 바로 마을에서 일출봉이 보여요. 이런 것 여기까지는 서귀포 혁신도시 분들이 살 수는 없는 곳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신흥리라든지 남원 이런 데들은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이런 데까지 눈돌려 보시다 보면은 가능하다. 이런 데 아마 1억 정도로 협상하시면은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특히 이제 혁신도시 만들어지면서 가신 분들이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토지주들이 비싸게 부르는 아파트만 들어가시는데 조금만 그 지역을 이해하시면은 많은 선택지가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오늘 큰 그림 관점에서 네. 우리나라 전 지역 중에서 네. 어디가 정말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고 발전을 하는지 정말 최근에 다녀왔던 그런 답사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여름에 탈고해서 1월에 나올 책의 내용도 좀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꼭 이번에 출간하신 책도 보시고 또 내년 1월에 네. 또 중요한 또 책이 출간되니까 함께 보신다면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말 큰 그림 관점에서 그렇죠.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의 말 듣지 마시고 본인이 가보십시오. 고건 총리가 그랬어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명언이네요, 진짜. 네, 명언입니다.